67세의 루이 판할은 축구계에서 가장 타협하지 않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감독이자 아약스의 황금 세대를 구축한 설계자이며 감히 바르셀로나를 재건하고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개편한 인물입니다. 대중에게 그는 거만하고 명석하며 두려움 없는 경기장의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트로피와 기자회견 뒤에는 수년간의 조용한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며 끝난 사적인 회의들,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진 전술 전쟁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을 택하는 나이에 루이 판할은 자신의 경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5명의 감독들을 공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폭로는 불꽃 튀는 기자회견에서가 아니라 그의 마지막 국가대표 감독 임무를 마친 후 진행된 회고적인 인터뷰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축구계에서 어떤 관계라도 후회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판할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후회요? 아니요. 하지만 씁쓸함은 남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경기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좌절감을 억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지킬 것도 없고 벤치를 방어할 필요도 없어진 그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안갚음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감독들 간의 충돌이 어떻게 경력 전체를 형성하고 때로는 망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위, 요한 크루이프 루이 판할에게 요한 크루이프를 이 목록에 올리는 것은 결코 증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감, 즉 분노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종류의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약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누구보다 축구를 더 잘 이해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판할이 권력을 잡았을 때 크루이프는 그를 동등한 존재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긴장은 판할이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크루이프는 자신의 전 소속팀의 방향을 비판하고 판할의 방식을 경직되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TV 인터뷰에서 크루이프는 바르셀로나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판할에게 그 문장은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감독으로서뿐만 아니라 사상가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적으로는 관계가 더욱 냉랭했습니다. 판할은 나중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침묵만 돌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판할은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이야기했죠. 구조와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간접적인 비판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크루이프의 반대가 아니라 판할의 업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조차 그 간극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판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철학을 사랑하는데 왜 자존심이 그들을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았을까? 4위, 조제 모리뉴 요한 크루이프가 조용한 불승인을 대변했다면 조제 모리뉴는 공개적인 대립을 상징했습니다. 루이 판할에게 모리뉴는 단순히 라이벌 감독이 아니라 그가 현대 축구에서 혐오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었습니다. 판할은 구조, 교육, 그리고 집단적 규율을 믿었습니다. 모리뉴는 결과, 심리전, 그리고 통제된 혼돈을 믿었습니다. 그 씁쓸함은 스페인과 잉글랜드에서의 충돌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긴장감이 넘쳤던 한 경기 후 모리뉴는 비웃으며 판할의 접근 방식을 일축하며 말했습니다. 목적 없는 볼 점유는 쓸모없습니다. 판할은 비판 이상의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경멸을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그는 모리뉴가 축구를 발전보다는 조작으로 격화시킨다고 느꼈습니다.
판하를 진정으로 화나게 한 것은 모린유가 서사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판할이 조롱당하고 도발당하며 궁지에 몰리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 게임을 합니다. 판할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코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입니다. 판할에게 모리뉴의 성공은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축구의 한 버전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트로피를 나누고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는 결코 없었습니다. 각 만남은 분열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며 판할은 모리뉴가 그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했음을 인정합니다. 현대 축구에서 지능만으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항상 존엄성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3위, 프랑크 레이카르트 루이 판할에게 프랑크 레이카르트와의 씁쓸함은 공개적인 갈등이 아니라 승계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판할이 바르셀로나를 떠났을 때 그는 자신의 작업이 장기적인 지배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마치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레이카르트는 더 부드러운 이미지, 더 침착한 존재감,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거의 즉시 서사가 바뀌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바르셀로나의 기쁨의 귀환을 칭찬하며 레이카르트의 선수 관리 방식과 판할의 규율을 대조했습니다. 판할 밑에서 고전했던 선수들은 갑자기 번성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웃었습니다. 라커룸은 편안해졌습니다. 대중에게 레이카르트는 판할의 경직성에 대한 해독제가 되었습니다. 판할에게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이 뒤따르자 분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트로피가 도착할 때 판할은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토대가 무시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인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건설했다고 믿었던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라이벌 관계와 달리 모욕도 고함치는 싸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판할은 침묵이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레이카르트가 정말로 더 나았을까? 아니면 단순히 타이밍과 선수운이 좋았던 것일까? 2위, 알렉스 퍼거슨 경 루이 판할에게 알렉스 퍼거슨 경은 다른 종류의 씁쓸함, 즉 비교에서 오는 씁쓸함을 상징했습니다. 퍼거슨은 판할이 아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장수의 달인 인물들을 지배하는 자, 자신의 의지대로 기관들을 굴복시킨 남자. 판할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도착했을 때 그가 물려받은 그림자는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신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판할은 불가능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무승부는 실패로, 모든 엄격한 결정은 독재적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퍼거슨 밑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문구는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그를 괴롭혔습니다. 판할은 나중에 자신이 클럽의 감독이라고 진정으로 느낀 적이 없으며 단지 임시 수호자에 불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퍼거슨의 거리감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존중했지만 퍼거슨은 거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판할은 자신의 철학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판할은 한 번 말했습니다. 후임자를 위한 공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할에게 그 침묵은 고의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압박감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결과보다 비교가 더 중요해졌고 권위는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트로피를 획득한 후에도 서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며 판할은 퍼거슨의 위대함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가 놓아주려 하지 않을 때 어떤 감독이 성공할 수 있을까? 1위 펩 과르디올라, 루이 판할의 목록 맨 위에는 펩 과르디올라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적대감 때문이 아니라 유산 때문입니다. 판할은 과르디올라를 바르셀로나 1군으로 승격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체격을 의심할 때 그를 딥라잉 미드필더로 신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펩은 경기장에서 저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판할은 한 번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씁쓸함은 너무나 깊었습니다. 몇 년 후 과르디올라는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돌아와 축구혁명의 설계자로 칭송받았습니다. 티키타카는 혁신으로, 포지션 플레이는 천재성으로 극찬받았습니다. 판할은 자신이 살고 가르쳤다고 믿었던 아이디어들이 이제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발명가라고 부르지만 판할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가장 상처받은 것은 과르디올라의 성공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서사였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판할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침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판할에게 이것은 역사적 말살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생의 이야기에서 스승이 지워진 것이죠. 사적으로 판할은 과르디올라의 탁월함에 대한 존경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존경심이 분노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달고 세상을 거닐 때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가장 큰 씁쓸함을 남긴 5명의 감독을 공개한 후 루이 판할은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증오가 아니라 자부심, 사상, 그리고 엘리트 축구에서 영향력이 가지는 무거운 덱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철학 뒤에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있습니다. 모든 혁명 뒤에는 잊혀진 성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할이 마지막으로 경기장을 떠나면서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축구계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정중한 미소와 미완의 대화 뒤에 여전히 묻혀 있을까요?